홍콩, 중국 주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 2개 정도, 전기차가 5개예요. 배터리 관련돼 있는 회사들, CATL. 이제 매매가 제일 많은 거는 말 많은 퍼스트 리퍼블릭, 배드베스 비욘드도 파산 신청 이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샀다 팔았다 하셨습니다. 야수의 심장은 대단하다. 고 그리고 빅테크 주식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옵션 미결제 부분은 밑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좀 없어 보이게끔 베팅을 하고 있고, 중간에는 그냥 변동성 없게 깨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게, 대신에 떨어지면 많이 먹게. 근데 현재가 4,154였으니까 4,100 행사 가격이니까 밑에 쪽으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5일 만기인데 변동성 같은 경우가 의외로 6월물은 빠졌고요. 위클리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당연히 올라야겠죠. 이번 주 FOMC 있으니까. 이번 주가 난리죠. 지금부터 6월까지 생각했을 때 많이는 안 움직일 것 같다는 쪽이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지배적이다라고 보여요. 그렇네요. 테이블앱의 케빈 강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이 노니까 이제 화요일 한 번만 나오시게 됐네요, 이번 주는. 네. 그럼 오늘은 저번 주를 리뷰해야 될까요? 리뷰를 하면서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빨리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냥 이번 주도 또 미국 주식 투자자 동향 잠깐만 빨리 네. 보시면은 보여주시죠. 바이오가 들어왔다라는 네. 거랑 전기차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두 가지가 제일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종목들이 뉴라고 써놓은 것들이 다 들어왔는데요. 네. 대부분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이 2종목이 들어왔고요. 거기다가 홍콩하고 중국 주식이 들어왔어요. 네. 탑 12 안에. 예, 그래서 홍콩, 중국 주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 2개 정도, 그 다음에 전기차가 5개예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돼 있는 회사들, CATL 있잖아요. 그 CATL 약자가 저 컨템퍼러리 엠프렉스 테크놀로지의 약자가 CATL 약자더라고요. 네. 저도 맨날 CATL, CLTL 그래서 그거였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GM이랑 자동차들이 들어가 있고 자율주행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쏠렸고, 그리고 이런 내시경, 의료 영상 솔루션 업체들도 홍콩 주식인데 샀더라고요. 순매수로는 등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가 제일 많은 거는 말 많은 퍼스트 리퍼블릭. 네. 근데 오늘 부도났죠. 근데 벌써 지난주에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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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나마 매도가 많았습니다. 네, 그나마 매도가 많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들을 좀 줄였겠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배드베스 비욘드도 파산 신청 이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샀다 팔았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역시 야수의 심장은 대단하다. 예, 결론이었고, 그리고 빅테크 주식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매도가 더 많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7,500만 불, 3,200만 불 네팅 치면은 상당히 매도가 많았죠. 그래서 보통 그 자료에서도 순매수만 나오지 순매도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 이 종목들 순매도 많은 종목들만 가지고 봤을 때도 빅테크들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애플조차도 7,400만 불 팔고 1,700만 불밖에 안 샀어요. 네. 그래서 저런 거 빅테크를 팔고 다른 지금 말씀해 주신 다른 거를 사고 다른 있다, 걸 사고 이렇게 있는 봐야 거죠.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쭉 리뷰를 해보면 그냥 또 이번에도 이제 파월이 요즘은 안 나오고 자넷 옐런 장관님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주 보입니다. 네, 자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채무 상환이 실패를 하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재앙이 올 것이다. 거기다가 금리도 엄청 올라갈 거다. 그래서 너네들 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의 느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쭉 보시면은 주간으로는 나스닥이 한 2% 정도, 1.89% 올랐고 러셀이 마이너스 1.26%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섞인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막 섞이고 있는 거죠. 같은 주가 지수끼리도. 그래서 상관관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FX 같은 경우도, 외환 같은 경우도 유로는 플러스이고 호주 달러 마이너스, 예화는 또 스페셜한 이벤트가 있어서 더 마이너스, 이렇게 된 상태가 됐어서 변동성들이 위아래로도 이제 막 갈리는 상태, 통화별로 그런 상태들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는 약간은 이제 뭐 위험 선호도는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상관관계가 다 높아져요. 모두 다 같이 다니거든요. 올라갈 거 보통 이제 내려갈 때 다 같이 내려가니까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게 약간은 좀 이제 뭐 매매하기는 굉장히 돈 벌기는 어렵겠죠.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종목도 잘 선정해야 되고 이런 상태로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기업 실적들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르륵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 매각을 하겠다, FDIC가 인수하겠다 이랬던 게 이제 또 밤에 또 다 세팅 끝나서 JP가 다 사가는 걸로 끝났죠. 근데 JP가 샀다는 게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또 일부는 또 손실 보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P&A 방식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은 팔로우업은 안 되는데 결국 파산을 하고 일단은 그쵸. 파산을 하고 예금과 자산 만 넘겨서 결국 예금자 보호를 하기 위해 넘긴 거고 최대한 이제 정부 돈을 안 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뉴스만 딱 봤을 때의 느낌은 이제 저게 해소가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 얘기나 아니면 기타 코멘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블랙스톤 모기지 네네. 트러스트 같은 경우가 반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이 아닌가 본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는 건가? 왜 두 개, 은행 제일 위험한 은행 두 개 이제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약간 안 끝나더라고요. 안 끝나고 오히려 그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가 빠지는 걸로 딱 봐가지고는 아예 잘 모르겠다. 뭐 조금 이런 나쁜 생각이 좀 쪽으로만 들었습니다. 얘기하면 골드만삭스 어저께 나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좋게 얘기했지만 제이미 다이먼 얼마 전에 굉장히 나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 CEO들은 자기 그 네. 처한 처지에 따라서 맞습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거 계속 사놓고서 바뀝니다. 나쁘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근데 좋은 것만 산 것 같아서 JP한테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네, JP한테는 좋다고 아침에 뭐 다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JP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커져서 더 이상 M&A도 못하게 막았을 텐데 날로 먹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JP는 자산이 괜찮대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부자들 대출해주고 자산이죠. 부자들만 대출해줬고 뭐 주로 이제 부동산 살 때 부자들 부동산 살 때 네. 대출해준 거고 이랬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역마진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만기까지 부도낼 위험은 없는 거잖아요. 부자들이 그러면 당연히 뭐 좋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은행에서 자산을 빌드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한 번에 확 늘린 한 거죠. 방에 거기다 늘린 부자들 걸 확 늘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들 실적 나오면서 쭉 올라가고 거기다 이제 메타까지 이제 실적 발표되면서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81% 기업들이 예상보다 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GDP 발표하면서 이제 금리 상승을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 요인들이 계속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PC 물가 발표된 것도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게끔 보이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BOJ가 이제 YCC 계속하겠다. 이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냥 10년물 금리 0% 하고 기간을 딱 명시한 게 저는 제일 눈에 띄었어요. 1년 반 동안은 통화정책 1년 반 동안 검토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해서 1년 반은 어디서 나온 건가 2년도 아니고 그래서 또 무슨 또 생각이 있으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나는 완전히 약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계속 약세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약간은 아시아 통화 그러니까 엔화랑 원화랑 뭐 이런 쪽이 약간은 동조화되고 있는 것 같고 유럽 쪽은 또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호주 쪽은 또 이제 그 원자재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각자 다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종목 안에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7.8% 오른 거. 그다음에 제가 그냥 위에 이제 상장 기업 수랑 시가총액 우리나라 거 코스피 이제 찾다 보니까 KLX에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안 보이는데 뭐라고 잘 안 써있는지. 보이는데 시가총액이 2,385조 원이고요. 우리나라. 토탈이 네, 토탈이. 네. 코스피 1,980억. 코스닥이 예. 조지죠. 1980조. 예. 그 다음에 코스닥이 401조. 예. 근데 상장 기업 수도 2,590개.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 이게 달러로 바꾸면 1.77조더라고요. 예. 예. 근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이 그 2.68조더라고요. 달러로. 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가 되게 작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2배는 안 되네요. 네,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데이터들은 뭐 이미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 이번 주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고용 데이터 금요일 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물론 뭐 FMC는 뭐 당연히 네네.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실적 목요일 날 나오는 거 정도를 제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부채 한도 얘기들은 계속 나왔었으니까 그냥 이제 뉴스들에 나왔던 걸 정리를 해보면 JP 모건이 운영하는 JP 자산 운용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데드라인 이전에 부채 한도 증액하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한도 인상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는 부도를 안 낼 수 있대요.
헌법 저도 이런 거 몰라요. 수정 헌법 몇 조에 정부 채권은 꼭 갚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대요. 그래서 저 조항을 빌미 삼아서 그냥 이절 줄 수 있나 봐요. 깡패인 거죠, 이거는 약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데드라인 지나고 채용 불행 배쨘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1번 확률이 제일 높겠죠. 예. 지금까지 낸 적은 없으니까 낼 듯 맨 마지막에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그 예산안 협상한 부분에서 이제 계속 깎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공화당은. 일단 표를 깎아야 되니까 돈을 못 쓰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서 깎이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약간은 있고요. 그렇네요.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이. 깎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볼 때. 그렇죠. 깎아주고 이제 네. 받아야겠죠. 이제 그렇게 주고받고 되겠죠. 해야겠죠. 네. 이제. 근데 이제 얼마만큼이냐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어느 파트냐라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괜히 또 그 뭐 전기차 이쪽도 건드려가지고 이상해지면 우리나라는 너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페드와치 보시면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개 변동폭을 주의한 건데요.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은 결국 변동된 거는 2024년도 6월하고 7월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되게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금리가 그 뒤쪽 두 개만 컨센상으로는 확률이 제일 높아진 건 여기 두 개만 움직였어요. 근데 결국은 금리가 내리는 쪽으로 움직였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하락 쪽으로 쭉 내려왔어요. 근데 또 어저께 하루 동안에 또 위로 또 쫙 올라갔어요. 뭐 14bp가 올랐으니까. 예, 또 쫙 다시 올라가. 14bp 일주일 동안 뺐던 거 어저께 그냥 다시 한 방에 원상복귀 그냥 시켰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저는 그냥 이 위에서 지난주에는 이 5.25가 이 밑으로 쭉 내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부분이 11월도 메꾸고 12월까지도 안 내리는 쪽으로 바뀌지 않나?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네. 올해 안에 인상 없다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아직 올해 안에 인상이 있다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인상이요? 인하 거꾸로. 예. 그래서 밑으로 계속 한 칸씩 5.2, 5.2 내려가다가 이러다가 조금 잘못되면 5.5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뱅가드에서 어저께가 이제 제가 이제 뭐 메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걔네들이 예상하는 건 5.75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예상하는 데도 있었구나. 이렇게 개개별로는 몰랐었는데 그냥 그 전망 자료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거에서 그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뱅가드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이번이 맥스 찍었고 이제 계속 스테이 이런 거는 한다. 뭐 이 정도로 코멘트를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제일 잘 맞췄으니까 그 방향이 제일 확률은 높은 것 같습니다. 5월, 6월 안에 마무리가 되고 네. 그대로 좀 간다. 당분간 예, 이런 예. 거는 정해진 것 같아요. 정해진 것 같죠. 이제 네. 5월이냐 6월이냐 뭐 이런 그 것도 두 번하고 한 번하고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5.5하고 5.2하고는 저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6월에도 하면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 패드워치는 뭐 페드워치에서는 전혀 다른데요. 뭐. 페드워치는 그냥 5.25 올리고 이제 5.25 올리고 쭉 간다. 쭉 간다. 그래도 연말 가면 4.75까지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는 네. 그래도 이제 그 4.75에 맞아져 있어요. 그 그러면 이제 4.75 되려면 두 번 내려야 돼요. 네. 네. 두 번 내려야 되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지난주랑 지지난주 제일 틀린 거는 내년도 12월 말 끝에가 맨 밑에까지도 나왔었어요. 2%까지도 한 번 더. 지지난주에는 2% 밑으로 가는 건 없었는데 네. 한 칸이 0.1%지만 생겼었는데 이거 다 없어졌을 거. 오늘부로 어저께부로 없어졌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미결제 부분은 기존에 그렸던 건 맨날 박스를 그렸었는데 네. 이렇게 되게 그렸었잖아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개인들이 베팅을 한 것 같다. 제가 이거 저 무슨 추정은 뜻인지 조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밑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좀 없어 보이게끔 베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는 그냥 변동성 없게 깨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게 대신에 떨어지면 많이 먹게. 근데 현재가 4,154였으니까 4,100 행사 가격이니까 밑에 쪽으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왜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라고 생각을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들이 이번 이제 5월 5일 만기예요. 5월 5일 만기인데 보시면은 미결 착정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점점점 찍히는데 4,300이 많고 4,100이 많고 3,950이 많은데 변동성 같은 경우가 의외로 6월물은 빠졌고요. 오히려 5월물은 그러니까 5월물이라고 하면 위클리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당연히 올라야겠죠. 이번 주 FOMC 이번 있으니까. 주가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FOMC, 애플, 애플 그다음에
비농업. 비농업에다가 뭐 다 있으니까 진짜 막 훨씬 높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높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6월 달은 변동성이 빠졌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번 주에 움직인다라고 많이 안 움직인다. 지금부터 6월까지 생각했을 때 많이는 안 움직일 것 같다라는 쪽이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지배적이다라고 보여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위클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번에 뭐 얘기돼서 좀 빠지더라도 밑에 막으면서 가겠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하면 변동성이 푸 쪽이 원래 높은데 조금 더 비싸지고 있어요. 푸 쪽이. 그래서 이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고 파는 사람 그렇죠. 많으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콜은 계속 싸지고 있고 풋은 계속 비싸지고 있으니까 아까 이거 그린 것처럼 이쪽은 팔고 있고 이쪽은 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하게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불안하게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안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거든요. 밑으로 팡팡 월요일 날 십자선 그리고 맞아요. 화수 빠졌다가 목금 다 올려서 끝냈어요. 네. 그럼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엄청. 거기다 MACD라는 지표 자체도 밑에 찍고 딱 올라가는 제가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여기 찍고 올라가고 난 여기 위에 맞고 내려가거나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찍고 딱 올라갔어요. 네. 그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파지티브예요. 이동평균선 다 뚫고 올라갔고 모멘텀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것도 MACD도 다이버전스도 다 보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네. 엄청 평평하게 거의 한 달 동안은 그냥 네. 가만히 있었어요. 거의 난리치는 뉴스가 엄청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결국 것 같아요. 길게 보면 이거 뭐 그냥 다 제자리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론가 튀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근데 변동성은 안 올라갔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위아래로 계속 변동만 있겠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거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팔고 뭐 이제 그걸로 됩니까? 바뀌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분위기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데이 빅스가 생겼으니까 한 번은 체크를 해보려고 가져왔고요. 생겼어요. 이제 생겼습니까? 네, 생겨서 예. 히스토리컬 데이터로는 이렇게 쭉 보여주고요. 네. 그다음에 인트라데이로는 지난주서부터 보여져요. 근데 비슷해요. 그래서 길게 보시면은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걔네가 만들 때는 위험 지표로 안 맞아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그냥 생각에는 위험 지표로 쓰기에는 원데이 빅스도 글렀다. 별로다. 왜냐하면 하루밖에 위험이 없다 보니까 파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예. 오늘 끝날 거니까 오늘 끝나잖아요. 그냥 그 경기가. 숫자로 얼마예요? 숫자로는 13이에요. 막 13.35예요. 한 달짜리는요? 한 달짜리는 지금 15.77. 그게 숫자가 저렇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루짜리는 오늘부터 하루 동안 변동할 양. 그다음에 네. 한 달짜리는 한 달 동안 변동할 거의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걸 예상해서 이제 가격을 매겨서 옵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그냥 거꾸로 뽑아낸 내재 변동성이라는 그럼 하루짜리가 걸로. 당연히 숫자가 작겠네요. 똑같이 예상해도. 그 대신에 오늘 왕창 움직일 것 같으면은 확 높아지죠. 그래서 큰 여기서 사건이 있거나. 네, 네. 사건이 있거나.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빅스보다 원데이 빅스가 높은 날이 있어요. 이렇게 점프해서 빵빵 올라간 날 있잖아요. 네. 제가 여기 줄 쫙쫙쫙 거놨잖아요. 네. 그게 더 올라간 날이에요. 훨씬 더 높은 날. 빅스보다 원데이 빅스가 훨씬 더 높은 날. 근데 그 다음 날 거를 보면 많이 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번 빼고는 거의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데이 빅스가 굉장히 많이 튀었을 때는 그냥 매수하면 오르더라. 이런 것들도 규칙성으로 찾아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통계적으로는 한 달과 하루의 그런 뭐 변동성 날짜 변동 차이 빅스 그런 차이. 건 다 계산이 돼가지고 계산이 들어가 돼서.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되면 이제 하나도 안 움직이거나 다 컨센서스가 똑같으면 숫자 같을 수도 있는 거네요. 비슷해질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매치가 되고 그렇군요. 있으니까 그걸 갖다 무조건 낮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낮아야 되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변동성 커브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은 단기 변동성, 장기 변동성이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1월 달만 해도 이렇게 생겨 있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드 커브 바뀌듯이 수익률 커브 이제 단기가 높고 지금 장기가 낮잖아요. 네. 걔네들도 원래 정상은 이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이제 이자율도 이렇게 돼야 정상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건 변동성은 저는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커브 자체로는. 네. 왜냐하면 단기가 쌓여져. 예상하기가 쉽잖아요. 뒤로 가면 예상해야 되는 기간이 길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되는 건데 단기가 높다는 얘기는 되게 불안하니까 막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올라가는 거고 지금도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왜 이렇게 높아라고 생각하면
이제 불안한 게 있는 거죠. 뭔가 모르게 불안한 게 있으니까 장기채를 너무 사서 장기채가 너무 이제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은 지난번에 봤듯이 매도를 한 사람이 많은 거죠. 헤지 펀드들은 이제 장기채 매도 뭐 히스토리컬 하이다 그러고 뭐 이런 뉴스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